지금 트럼프 시대가 열리면서 암호화폐 이 섹터가 굉장히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그 발판에 올랐다. 전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거든요. 비트코인이 최소 한 2억 원까지는 우리가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더리움은 그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를 것이고 한 3배에서 4배, 많이 봤을 땐 5배까지도 오를 수가 있겠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그만큼 많이 가주면 XRP나 솔라나 도지코인, 시바이누와 같은 이런 밈코인 섹터들은 더욱더 큰 파급을 보여주면서 10배까지도 정말 역시 코인 시장에선 바라볼 수 있다라는 감정치가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트럼프 취임 후 본인 관련 코인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단 도널드 트럼프가 완전히 취임이 되고 나서 뭔가 이제 많은 투자자들, 이 암호화폐 업계 사람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죠. 정말로 크립토 프레지던트가 될 것이고 암호화폐를 더욱더 비상하게 하기 위해서 크립토 차르 부서도 만들었고 암호화폐 수도를 미국으로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심어주다 보니까 사실 많은 투자자 입장에서도 앞으로 트럼프의 이런 행보가 많이 기대가 됐었는데 실제로 크립토 차르 부서의 데이비드 sak스가 인터뷰를 할 때도 뭔가 좀 공격적으로 우리는 이제 암호화폐를 완전히 받아들일 것이다. 미국에서 국가 차원으로 완전히 이제 사들일 것이다.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 이제 좀 뭔가 규제에 대해서 완화를 하고 많은 공무원들, 이런 국회의원들이 암호화폐에 대해 알기 위한 어떤 교육 정책을 마련해 보겠다. 조금 한 발자국 멀리서 떨어져서 한번 지켜보겠다라는 식으로 좀 그런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다 보니까 암호화폐 가격이 좀 실망 매물이 나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도널드 트럼프의 밈코인, 트럼프 코인이라든지 영부인 이름을 딴 멜라니아 코인 같은 이런 코인들이 나오면서 그때 당시가 또 유동성이 워낙 메말라 있는 시장이었다 보니까 굉장히 또 크게 하락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사실 업비트에도 트럼프 코인이 상장이 되면서 아마 많은 우리 한국 투자자분들께서도 물리신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은데 항상 투자하실 때는 이런 밈코인은 좀 조심해서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 근데 저는 이거를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지금 트럼프가 무엇보다도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지금 승인을 하기 위해 촉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필 21 법안 통과도 이제 앞두고 있거든요. 이제 모든 암호화폐 70%는 증권이 아닌 상품이다라는 법안이고 이제는 SEC에 대한 그런 권한이 CFTC로 넘어갈 수 있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SEC의 위원장 폴 애킨스, OCC 통화감독청 비투 퓨리의 전 임원이었던 조나단 굴드라든지 지금 도지 부서도 수장을 일론 머스크가 맡고 있잖아요. 도지 파더라고도 불리우는데 그런 부분에 어떤 친암호화폐 인사들을 계속 포진해 놨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미국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 역시 친암호화폐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 조지 소로스의 오른팔로서 지금 스트래티지의 주식이라든지 비트코인 ETF를 좀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또한 사무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트럼프의 전 친구였지만 지금 그는 이제 켄터 피츠제럴드라고 하는 그 사모펀드를 통해서 테더의 지분 5%, 6%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또 스트래티지의 주식 ETF도 굉장히 많이 이 암호화폐 친화적인 인사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최근까지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이슈들 그리고 이제 관세 정책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트럼프가 짜놓은 그 고위급 인사들이 이 암호화폐를 받아들일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직까지는 관세 이슈가 완전히 끝나지 않아서 시장이 좀 덜컹덜컹 좀 이렇게 조정을 주는 그런 시나리오가 펼쳐지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랑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다시 한번 이제 약달러 금리 인하 스탠스를 만들 것이고 지금 그 과정에서 지금 한국이라든지 중국의 어떤 반도체 회사 최근에 현대차가 31조 원 투자한 거 그러니까 이제 마가를 다시 한번 하는 거죠. Make America Great Again을 하기 위해 미국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을 하고 달러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관세 정책 좀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도 지금 트럼프 일가에서 계속 찍어내면서 좀 계속 그런 달러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얘기했던 암호화폐 정책 중 실현 가능한 정책은 무엇인가요? 일단은 무엇보다도 이 트럼프 일가가 이끌고 있는 이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고 있어요. 이제 디파이 생태계를 키우겠다라고 해서 도널드 트럼프뿐만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아들들이 있잖아요. 아들들과 함께 지금 하나의 펀드 형식으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추진하면서 지금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이런 어떤 코인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포트폴리오의 절반 이상이 사실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어요. 최근에 이더리움 가격이 굉장히 많이 눌려져 있지만 트럼프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통해서 그들은 지금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 사실 트럼프의 말보다는 정말 그들이 돈을 어디에 쓰는지 행동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실제로 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통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필두로 한 그 글로벌 메이저 코인들을 지속적으로 지금 매수하고 있다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트럼프도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트럼프 일가 방금 언급드린 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그들만의 스테이블 코인을 내놨습니다. UST1이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지금 현재 이더리움 체인망 위에 그리고 이제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위에 이 두 가지의 레이어 1
섹터에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또한 크립토닷컴과 지금 손을 잡으면서 메이드 인 USA ETF를 만들기 위해 또한 트럼프가 준비하고 있어요. 그 안에는 당연히 비트코인,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솔라나라든지 리플 XRP라든지 에이다와 같은 그런 코인들이 하나로 인덱스로 묶이면서 ETF가 실제로 만들어질 지금 조짐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런 그 트럼프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물론 지금 말로서는 뭐 관세 때리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흐름을 자아내고 있지만, 뒤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집을 하고 메이드 인 USA ETF를 만들기 위해서 크립토닷컴이랑 손을 잡고 있고 물밑 작업을 하고 있고, 또한 스테이블 코인도 그들이 직접적으로도 찍어내면서 미 국채에 대한 수요를 공격적으로 가져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오히려 좀 더 포커싱 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앞으로 암호화폐 정책과 시장 내 가격 상승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지금 트럼프 시대가 열리면서 암호화폐 이 섹터가 굉장히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그 발판에 올랐다. 전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 자체가 애플 기업 하나의 시가총액, 뭐 엔비디아 기업 하나의 시가총액보다 작아요. 너무나 작은 포션을 취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죠. 하지만 올해를 기준으로 2025년을 기준으로 법과 제도가 만들어질 것이고, 트럼프가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나 FIT21 법안이나 최근에 SAB 원투원 회계 지침도 완전히 폐지하면서 이제 전통 금융에서 암호화폐를 완전히 수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거든요. 점점 이런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이 크립토 차르 부서와 함께 이 블록체인 섹터와 AI 섹터가 굉장히 많이 발전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암호화폐에 있어서 큰 가격 상승을 도모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슈로서는, 일단은 메이저 알트코인에 대한 ETF가 지금 준비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올해 상반기 안쪽으로는 그 블랙록이 실제로 미국에서도 솔라나라든지 XRP, 뭐 라이트코인과 같은 이런 메이저 글로벌 알트코인들의 ETF 신청을 하면서 큰 가격 상승이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무엇보다도 또 뭐 제미니 거래소라든지 리플사라든지 서클사, 이런 어떤 암호화폐 플랫폼사들이 이니셜 퍼블릭 오퍼링이라고 하는 나스닥 상장을 지금 내년 1분기까지 시기를 좀 놓고 있기 때문에, 크게 봤을 때 그 두 가지의 요소가 암호화폐 시장의 어떤 큰 가격 상승을 도모할 수 있는 호재거리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지금 가격 시점을 좀 봤을 때 비트코인이 뭐 1억 3천만 원대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올해 연말, 내년 1분기, 올해 이제 반감기 사이클을 미뤄봤을 때 비트코인이 최소 한 2억 원까지는 우리가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비트코인이 그 정도 오른다면 이더리움은 그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를 것이고, 무엇보다도 21년도에 고점은 무조건적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이더리움 가격이 뭐 30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지금 방송을 촬영하는 시점으로 한 290만 원 선, 200만 원 그 후반대를 보여주고 있는데, 저번 사이클 고점이 이제 500만 원 후반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뭐 저번 사이클 기점으로 한 8천만 원대가 이제 최고점이었잖아요. 그 기점으로 한 2배에서 3배가 오른다면 이더리움은 한 3배에서 4배, 많이 봤을 땐 5배까지도 오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작년 고점이 뭐 한 500만 원이라고 쳤을 때 뭐 3, 4배라고 하면 뭐 1,500만 원, 좀 더 이제 공격적으로 보면 2천만 원 선까지도 내년 1분기까지의 시계열을 봤을 때 오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그만큼 많이 가주면 그 밑에 딸려있는 뭐 XRP나 뭐 솔라나, 뭐 도지코인, 시바이누와 같은 이런 밈코인 섹터들은 더욱더 큰 파급을 보여주면서 정말 최대로 봤을 때 10배까지도 정말 역시 코인 시장에선 바라볼 수 있다라는 그런 예정치, 잠정치가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뭐 이게 한순간에 오르기보다는 최소 1년 정도의 어떤 사이클 고점을 바라봤을 때의 얘기고, 일단 우리가 상반기에는 ETF에 대한 어떤 블랙록의 신청과 이런 리플과 SEC의 소송의 마무리, 그런 법적 규제의 명확성을 좀 먼저 기다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CBDC를 반대한다는 공약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지금 뭐 도널드 트럼프뿐만 아니라 뭐 연준의 의장이죠. 제롬 파월도 그랬었고, 지금 현재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도 CBDC를 반대하겠다, 그 명분으로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막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사실 그들이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CBDC는 조금 더 뒤의 일입니다. 일단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시대를 먼저 만들고 나서 블록체인 상용화 어느 정도 되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이후에 중앙은행에서 찍어내는 디지털 통화죠. 그 CBDC 세상이 올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CBDC의 세상은 올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왜냐면 뭐 아무리 도널드 트럼프가 막는다고 해도 그 미국의 뒷단, 연준의 뒷단에 있는 그 그림자 정부라고 하죠. 그 금융 엘리트 세력들이 이미 CBDC라고 하는 세상을 올 수밖에 없게끔 이미 판을 짜놨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뭐 BIS, 국제결제은행이라든지 IMF, 통화 바스켓을 관장하는 곳이잖아요. 국제통화기금, 월드뱅크라고 하는 세계은행, 그런 어떤 국제기구들에서 이미 CBDC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파일럿 테스트, 프로젝트, 그리고 핀테크 보고서 같은 걸 미뤄보게 되면 이미 CBDC
세상을 준비해 왔었고 국경 간 결제를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기 위해서 블록체인망을 탑재하기 위해 준비했었거든요. 실내로서 세계 경제 포럼이죠. 매년 1월에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다라고 해서 다보스 포럼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G20 정상회담의 의제, 아젠다만 보더라도 사실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라 CBDC에 대한 주제를 늘 놓고서 원탁회의를 해요. 그 말은즉슨 CBDC를 이제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뱅크 오브 코리아, 한국은행도 이제 다음 달 4월부터 6월까지 이 2달 동안 CBDC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파일럿 테스트를 합니다. 한강 프로젝트라고 하거든요. 이 한강 프로젝트를 통해서 정말 우리나라 10만 명 대상으로 하나로 마트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홈쇼핑이라든지 땡겨요 어플 같은 이런 걸 통해서 정말 QR코드로 블록체인 결제, CBDC 한번 해보고 얼마나 편한지, 불편한 점은 무엇인지, 효율성이 있는지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파일럿 테스트 신청자 받고 있거든요. 제 구독자님도 지금 많이 신청을 하고 계신데 이 한국은행이 뭐 독단적으로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 BIS, 방금 언급드렸던 국제결제은행에서 너희 한번 CBDC 파일럿 테스트 해봐 이런 식으로 이제 명령을 하기 때문에 이제 뱅크 오브 코리아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지금 뭐 유로피안 센트럴 뱅크, 유럽 중앙은행에서도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물론 굉장히 보수적으로 부정적으로 보지만 이 CBDC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도매용 CBDC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식의 스탠스를 취하고 있어요. 그 말은즉슨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BIS라든지 IMF와 같은 국제기구들의 입김이 점점 각국의 중앙은행들로부터 퍼지면서 점점 파일럿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올해 11월 22일 ISO 2002 메시징 표준 마이그레이션 탑재 시점을 통해 이제 완전히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제 결제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조만간 열릴 것이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